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갑작스럽게 영상 한 편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금 청구를 이 고객들이 먼저 전화가 오고 또는 팩스를 보내고 이렇게 보통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에게 문자가, 보통은 사고 접수 문자가 저에게도 날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단순하게 긴급 출동도 있고 사고 접수도 있고 하루에 평균 한 대여섯 건 정도의 사고 접수가 뜨는데,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만은 그때도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큰 사고다면 또 전화가 오겠죠. 물론 또 제가 이틀 또는 3일 있다가도 전화를 다시 드립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최근에 한 3건 정도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영상 올렸던 것처럼 의료보험 처리하고 부상 이력금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분은 2011년 3월 이전에 보험이 가입돼 있던 분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사라진 담보입니다만 보험료 할증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아파트 단존의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위로금,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담보들인데, 물론 옛날 게 좋느냐?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어떤 제도의 변화 때문에 민식이법에 맞춰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억이 들어가야 되고, 예전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럼 장점 부분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담보 삭제, 이게 변경 배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그런 조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바로 잘 진행하는 게 그게 프로고요. 그게 전문가인 거예요. 무조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분이 앞에 전방 추돌을 하신 겁니다. 앞에 차량을 그냥 사고 처리하고 대인 처리하고 대물 처리하고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이 사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보험금 나갈 게 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험료 할증 지원금. 보험 처리 하셨잖아요. 보험 처리했으니까 보험료 할증됩니다. 할증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보험료 할증 지원금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파트 단지 내 사고잖아요. 또 여기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위로금이 또 나갑니다. 또 이분도 병원을 가셨어요. 다만 자차와 자상, 자손을 접수하지 않고 일반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료보험 처리되는 것과 또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까지 최근에 가입한 거, 총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약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금이었어요. 또 그 반면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보험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 문의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문의 들어온 지는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거의 좀 문의사항들이라든지 보험을 증액한다든지 어떤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약들이 굉장히 늘 좀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 못하는 점은 늘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제가 보험을 다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번도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는 분인데, 막상 ICPS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알릴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몇 가지 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보험금 수령 이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중요 질환, 주요 질환들이. 이분은 보니 2018년도에 약 4회에 걸쳐서 통풍, 좌골 신경통, 고혈압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정상체, 일반체 가입이 힘들어요. 그리고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첫 번째, 고혈압이 베이스에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또 뭐였죠? 통풍. 통풍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이 요산이 이렇게 쌓이고 순환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할증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담보, 할증,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유병자를 가입해라 이겁니다. 간편보험.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약 30% 정도가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비싸고 몇 가지 가입 담보들은 약하고 몇 가지는 또 많이 빠집니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보험들은요, 과거의 보험들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담보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심사를 제가 한 4번, 5번 정도 하다가 할증 붙고 이것 빼고 부담보 빼고 유병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해. 그래서 이분의 종합은 유병자로 가고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프리패스 형태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별거 아니지만은 저에게 먼저 문의를 하셨고 저에게 먼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더라면, 상담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첫 번째는 고혈압에 대해서 약제비 겨우 얼마 되겠습니까? 물론 그걸 고지음으로 숨기려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계속 약을 복용한다면은 그렇죠. 고혈압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골신경통, 통풍. 통풍은 사실상 한 번 발병하면은요, 완치가 안 돼요. 계속 재발합니다. 자, 통풍도 패스. 통풍은 어차피 부담보. 통풍 그 담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좌골신경통? 이거는 또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른 쪽에 통증을 갔을 때 MRI를 찍을 때 약간의 그와 유사한 증상이 보이면은 그렇게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보험금 접수 대행하는 것의 만행이에요. 만행. 정말로. 병원 측도 사실상은 그러한 코드를 부여했을 때 공단 측에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패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은 너무 많은 코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을 어떤 더 추가적인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험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보험도 담당자가 정확히 그걸 찾아내서 보험금을 청구해 드리지 않으면은 정말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헛돈을 쓰는 거고 정말로 그들의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 돈 좀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프고 다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는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모든 보험 단순하게 까짓 거 이거 얼만데 이거 청구하면 나오니까 내가 청구해야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금은요 단순하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험의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더 좋은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 더 보험료를 비싸게 낼 필요 없는 겁니다. 항상 보험을 청구하고 접수하실 때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저 발음도 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접수해 드릴게요. 가장 나쁜 설계사.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거기 상담하세요.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그건 설계사가 아닙니다. 그건 판매사예요. 그 사람은 보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험 콜센터보다 더 많이 손해사정 업무를 함께 보고 인수팀보다 심사팀보다 더 앞서가지 못할 망정 최소한 그들과 동급의 지식과 동급의 경력으로 고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프로고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설계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 없이 동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